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연휴라 쭉 계속 대체일까지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편안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할 건 하고 가야죠. 자,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오늘 문제는요, 국회직 8급 25년 문제였고요. 손해배상 파트입니다. 또 정리하고 문제 봐야겠죠. 손해배상 파트는 아무래도 사후적 정보제도긴 한데 내용이 많아요. 또 내용이 많고 판례도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어느 영역의 시험 문제라도 꼭 들어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볼게요. 자, 국가배상법 5조 0점을 5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점을 골라봐라. 자, 한번 살펴보고 또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국가배상법 자, 2조 공무원의, 자, 이거 공무원의 고의과실, 위법하게 불법행위죠. 공무원의 불법행위,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전보제도, 전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2조는 대부분 잘 하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2조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판례도 많이 하십니다. 주로 이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요때 이런 전보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요 이제 요건과 관련된 판례, 요거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조 0조물 책임. 그래서 0조물, 이게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0조물에 자, 개념 중에 공공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공공의 0조물로서 하자 있는 그 하자로 인한 피해, 이거에 대한 전보제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0조물에 어찌됐든 관리하는 소유주체, 사무귀속주체가 책임을 져야죠.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조, 자, 비용부담자도 책임,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귀속주체하고, 원래 사무귀속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요게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무귀속주체가 최종적 책임을 지겠지만 비용부담자도 책임지고, 원래는 사무귀속주체가 최종적 책임자인데 최종적 책임자가 아닌 다른 자가 졌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해갖고 내가 과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상권 이렇게 청구, 그래서 요게 비용부담자도 책임지고 6조이랑 구상권 청구 이항이죠. 이렇게 구조가 2조, 5조, 6조. 자, 기본적으로 6조는요, 2조, 5조처럼 자, 어떠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개별적 근거는 아니에요. 원래 2조가 담당자인데 6조도, 원래 5조가 담당자인데 6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2조하고 5조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2조 청구했다 해서 5조 청구 못하고 그런 건 아니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면 어느 걸로도, 자, 2조로도 5조로도 두 번 주지는 않습니다. 한 번, 이렇게 된 거고요. 오늘 문제는 5조였어요. 0조물이라는 게 원래 학문적으로는 인적, 물적 결합체, 인적, 물적 결합체라고 해서 되게 좁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 관리하고 있는, 한마디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일체,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요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의미의 0조물보다도 넓은 광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이니까 법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자, 어떤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법적인 근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법적인 근원이 있는 그런 시설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한되지 않는다. 그냥 사실상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렇다면 관리하고 비용 부담해서, 자, 어쨌든 관리하고 있으면 전부 다 여기 0조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용물, 공용물, 그 다음에 사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인공공물, 또는 자연공물 모두 포함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인공공물은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물이고 자연공물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럴 때 주의의무는 인공공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 물건이기 때문에 더 주의의무가 많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갖고 시설물에 관한, 0조물에 관한 개념을 하고, 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거죠. 공공의. 자, 국가가 공공이용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이거죠. 국가, 지자체,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공공이용에 제공돼서 자 사용 중인, 이용 중인 이런 시설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등을 얘기하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이용에 제공되고 이용 중인 시설물 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 중이 아니거나 제공되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 뭐 보통 임야, 예정공물 이런 것들 있죠. 예정공물 이건 지금 예정만 돼 있지 사용되지 않잖아요. 임야. 보통 이런 것들은 직접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 등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조물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5조상의 영조물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다른 법에는 해당되죠. 이거 예정공물은 공법관계로 봐요. 하지만 예정공물이면은 공공에 제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5조상의 영조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도. 자, 국가가 지자체가 제공한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뒷골목 같은 거, 오솔길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경주용 방호벽, 자동차 경주용 방호벽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일반 국민에게 제공된 시설물도 아니고요. 또 이런 것들 있죠. 옹벽 사건. 아직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국민에게 제공된 거 아닌 거니까 이 공사 중에 옹벽이 무너졌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공사업체한테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공의 영조물에 안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꼭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5조 자기 영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 하자가 있어야 돼요. 하자. 보통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 자, 객관적 안전성의 결여라고 하죠. 설치상의 객관적인 안전성 결여. 자, 객관적 안전성이라는 건 모든 시설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개별 시설물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적 안전성, 가령 이제 강 뭐 이런 너무 범람하지 않도록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할 적에 계획 홍수량이라는 100년 범위 안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기상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범주 안에 충분히 그런 어떤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그건 객관적 안전성의 결여지. 100년 정도 단위로 봅니다. 그에 반해서 뭐 200년 또는 500년, 1000년 뭐 이런 단위로 오는 1000년 단위로 오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100년 단위는 대비하셔야죠. 그래서 50년, 30년 그 정도의 태풍 또는 홍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계적 허용량을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 그건 설치당의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객관적 설치당의 하자는 없었어요. 하자는 없으나 개별적으로 굽어진 내리막길 뭐 이런 것들 결국 그럴 때는 설치당의 하자는 없으나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이런 얘기예요. 이용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이거를 우리는 수위난도를 넘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위난도를 넘는 한도를 도과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이것도 하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자의 개념은 단순히 객관적 설치상의 안전성을 결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이런 말이 붙어야 돼요.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위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하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영조물의 개념은 요 세 가지. 나머지는 인과관계 있는 피해로서 생명, 신체, 압류 안 되죠. 재산상 피해, 이건 양도 압류가 되죠.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 영조물. 자, 그러면서 하자 있는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 이렇게 꼭 머릿속에. 강설은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만약에 일기예보 등 예보 등을 통해서 예보 등으로 예측이 가능했으면 뭘까? 예외. 이건 예외고요. 그래서 강설은 원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족스럽게 강설, 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설 특성과 기상적 요인,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이거 뭐예요? 개별적인 구체적 사안마다 안전성을 고려하여 겨울철 산간지역 위치한 도로,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 상황에 대한 경고나 이게 산간지역이잖아요. 외진지역,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 강설이 내릴지 안 내릴지 몰랐어요. 그에 대한 경고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건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판례였어요. 아주 유명한 판례. 옳지 않은 거 그냥 기본적으로 1번이 정답이었네요. 이건 여러 번 나왔고요. 예전에도 자주 출제되는 지분이었어요. 두 번째,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규정된 영조물이 그 설치 관리에 있어 완전 무결한 상태로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 해서 고도의 안전성 이거는 필요 없어요. 객관적
안전성. 자, 보통 기상 데이터가 들어가면 기본적인 객관적인 일반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되는 거지, 고도의 안전성, 완전 무결한 그런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추지 아니했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 자,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맞습니다. 주로 하천이나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죠. 3번 하천 관리 주체, 익사사고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당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 위험성 비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하천의 설립,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하천에서 뭐 다 사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독 거기만, 장소만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돼야죠. 그러니까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그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할 것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하천이 동등한 수준의 주의 의무 또는 예방, 조치, 그다음에 준비, 안전성, 이걸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맞는 지문. 자, 소음, 특히 공항이라든지 사격장 주변 소음이죠. 거기는 생활소음 이상 나잖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공항이 설립된다, 또는 고속도로가 설립된다, 또는 사격장이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없던 소음 늘었잖아요. 생활소음 이상이.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죠. 하지만 공항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글로 이사가고 시끄럽대요.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를 스스로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자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칙상 과실단계 준해서 감경 면제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 맞죠. 면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안 될 수도 있다. 5번째,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에 관한 제3자 수인 한도를 기준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는 환경기준 침해 방지,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 유무, 그 난이 정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사건 개별적으로 그때마다 똑같은 하천이라도 하천 사고 많이 발생 지역입니다. 여러분 도로를 운전하다가도 그러죠. 사고 많이 발생 지역이라는 안내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도로에서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때마다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맞는 지문. 자, 종합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던 판례니까요. 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지문이 아니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조 국가배상법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도 모레도 정인영과 함께 하시죠. 파이팅!